다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재밌게 보셨고 관심 있게 보셨을 내용이라 생각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있습니다. 운명전쟁 49 어제 끝났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그 무당들하고 뭐 다 나가는 거 결국에는 이제 무당이 다 살아남았지만 자 근데 왜 세상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세상에서 그걸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무당이 우승을 차지한 운명전쟁 49 마지막 그 결승전이 아니라 파이널에 3명 올라가가지고 뭐 혼의 전쟁편 했는데, 그래가지고 윤대만인가 많은 그 남자 박수 무당이 했더라고요. 그 올라간 그 가끔씩은 클립은 봤거든요. 몇 명 봤는데 무당들 많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저 내용은 이제 무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예. 뭐 사주도 보고 뭐 타로도 보고 다 나갔잖아요. 다 중간에 떨어져 나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잘하는 사람은 나갑니까? 원래 늘 그러듯이 시간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과연 무속이란 게 뭐냐는 거죠. 무속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속이란 것이 뭐 어떤 의미고, 그리고 무당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운명전쟁 하고 나서부터 지금 원래 좀 잘 나가던 무당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부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났잖아요. 내 주변에도 아랫게도 우리도 거기 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내 앞에서 그래서 해서 가보든지 뭐 급한 거 있으면 가봐라 하고 말았는데,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하면 되지 급하면. 그래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무속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잘 없을 겁니다. 무속이 뭔지.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어주냐면 이 경계를 아셔야 돼요. 무당의 한계하고도 같은데, 자, 여러분 전보로 왜 가십니까? 전보로 왜 가십니까? 과거를 알고 싶으세요?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과거를 알고 싶으면요, 무당한테 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은 무당은 인간관계나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잠시만요. 인간관계, 인과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명, 저는 신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무당들은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을 보는 거고 인과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일을 볼 수 없냐? 인과론에 의해서 미래를 볼 수는 있지만 무속의 역할이 과거의 일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업이라고 하죠. 구업, 오래된 업, 업보 이런 걸 풀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조상님, 돌아가신 부모님 어떻고, 돌아간 사람, 죽은 사람 어떻고, 만나보고 싶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 이번에 결승전 나왔잖아요. 죽은 딸을 만나고, 예, 그런 거 할 때는 무당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보러 가시면 돼요. 원래 그것이 전공이고 그것이 무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행선에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뭐 연계성,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업보 인과를 좀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다른 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느 별자리에서 온 사람이냐. 여러분은 지구에서 태어났다 생각하지만 지구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에 오는 존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별자리 출신인지 그는 저는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신 건데 모르는 사람도 모르겠지만은 연계성, 내가 어느 별 출신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 이미 약사일에 봤다. 어디 신조를 받았다고 무당이 말하는 게 그게예요. 그걸 우리는 연계성이라고 합니다. 연계.
어떤, 한마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은하계 소속이냐, 아니면 이게 내가 수성에서 왔냐, 목성에서 왔냐.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는 겁니다. 무당들은 그걸 무슨 천룡, 무슨 용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별에서 왔냐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지구에는 지구에 태어난 지구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 각자 고향 별들이 다 있습니다. 멀리 억수로 멀진 않아요. 대부분 다 요 근처에 있어요. 요 은하계 근처에. 제타 레티쿨리든지, 센타우리든지, 알파, 베가라, 이런, 베가는 한번 나왔죠. 이제는 영화에 한번 나왔습니다. 영화에. 베가 성에서 나오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에, 조디 포스터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우주인들이 베가성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 센타우리도 있고. 예. 자, 그런 것이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이 연계성에 따라서 내 소속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연계성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사주로 볼 때는, 사주를 잘 보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뭘 다 찾아보면 되는데, 잘 찾아보진 않는데, 사주를 보면 그 사람 소속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유전성. 그러니까, 제노틱이죠. 내가 어떠한 핏줄에 태어났느냐, 어떠한 가문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같은 사주라도 부모, 가문 차이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에 태어나면 왕이 되고 어떤 사주에 태어나면 왕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잘못됐네. 유전입니다, 유전. 우리 유전 법칙 할 때 유전성. 그리고 업보성. 이거는 가르마라고 하는 거죠. 가르마, 업보성은, 이거는 사주 잘 보는 사람들은 이걸 반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왔을 때 이런 이야기 가끔 해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가르마입니다, 가르마. 당신이 업보가 있다. 무슨 업보냐? 그게 사주에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에 나오냐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써먹는 놈이 있으니까. 업보성은, 사주로 나오긴 나오는데 저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업보성을 보려고 하면 이보통령이라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보통령 공부를 해요. 경물치증과 학문만 책만 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보통령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과성은 말하면 불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보통 원인 결과죠. 인과성이 사주에서 육친의 결과입니다. 육친성을 설명하는 거고, 인과성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제가 항상 미니멈 맥시멈 이야기하죠. 저겁니다. 인과성. 당신이 지금 요 선택을 하면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요 선택 중에 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당신의 결과치가 달라진다. 순간순간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띠의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태어날 때 내가 만날 띠의 배우자가 작으면 2명, 많으면 8명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띠가 8개까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그것이 그 순간의 인과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년에 결혼했던 거하고, 을사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하고, 병원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하고, 정민년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띠들이 다 달라요. 그 띠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오미에 만났잖아요. 사오미에 만나니까 어느 관을 만날 거예요. 을사년에 만난 정관, 병원년에 만난 정관, 정민년에 만난 정관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그걸 정관을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해가 만난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제가 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과성. 그 인과성이라고 하는데 저거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인과성과 유전성을 제일 잘 보는 게 사주명리학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에 따라서 뿌리를 보는 거잖아요. 뿌리 따라 다르거든요. 같은 사주도 삶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가 뿌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부모 사주에, 내 사주와 부모는 다르잖아요. 바로 부모 사주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유전성,
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과성,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좋은 선택보다 나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은 무당은 여기서 뭘 하느냐. 사실 여기서 무당이 보는 거는 바로 연계성입니다. 연계성, 그리고 확보성.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건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조상과 내 죽은 내 가족이나 이런 데 관련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내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기보다 과거에 뭐가 걸려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고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번 같은 결승전에 대충 보니까 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뭐 어떻게 달래가지고 딸이 다시 갔다. 근데 딸이 다른 어떤 윤회의 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내가 다시 언제 찾아올게. 이래 되면 안 돼요. 원래 진짜 무당은 실제로 그래 하지 말고 그들을 달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왜냐면 인연이 끝났다. 그래야 너도 너 인연 찾고 여기도 여기 인연 찾는다고 가야 되는 게 무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한다든가 하고 회원구슬 한다든가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뭐 방송이니까 그걸 못하시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무당은 여러분 귀신은 뭐냐. 여러분이 딱 죽으면 육체만 딱 하고 딱 귀신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부르는 그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명리를 많이 공부했거나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조금 낫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내가 접신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보통 만신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큰 나라 일을 본다든지 하면 큰 지방의 일을 본다든지 지금은 도지사죠. 자, 도지사 아무나 됩니까? 동네 동장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팔자에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이 뭐 용한 무당이었다. 그 사람이 직업이나 그 사람의 살았을 때 능력을 보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살았을 때 공부도 잘했고 뭐 어떤 관리였다. 중앙 관리나 이런 걸 했다 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그 정도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네 할머니였다.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동네 이야기 하는 정도. 그게 바로 무당들이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된다라고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항상 뭐 다루는 게 그거잖아요. 감정 문제. 아이고 뭐 어땠네 바로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를 보시려고 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게 맞아. 그들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거든요. 몇 자리가 안 좋다든지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해서 무당을 찾아가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은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조상이 뭐 어떻다 지금 뭐 이래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 된다. 그럼 접신을 해가지고 진짜 할아버지가 온다든지 돌아가신 부모가 온다든지 돌아가신 죽은 애가 온다든지 이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라고 하죠. 무당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련된 일은 잘 보고 원래 그런 게 하는 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무당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당 이게 영역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무당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신에게 접해 있는 보통 조상신인데 그 조상신의 역량에서밖에 못 봅니다. 자, 우리 할매가 젊었을 때 정말로 사회상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국회의원급으로 활동을 했다. 국무총리급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학식이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런 학식이나 이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동네 할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은 뭐 간단 한두 개의 용한 점을 맞출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론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육신의 선택이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무슨 띠를 만나겠네? 아니면 무슨 띠 만났나? 그럼 이래 된다? 근데 원리를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무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당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는 역할이 아니고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신탁받는 무당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에도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있던 문제 회원 구술하거나 이런 구술해주는 무당이 있고 신탁을 받는 무당이 따로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묵구타는 무당들이 다 나왔더라 보니까
쭉 면면이 그러니까 신탁받는 사람들은 잘 안 나요. 왜냐면 신탁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기름 소리를 하죠. 무당이 말해서 안 되는 내용을 무당이 말했잖아요. 만약에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게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게 그 글로리 나온 건데 벌점 받는 겁니다. 신에 죽여버린 겁니다. 실수도 못하게 다 사고 내니까. 그리고 그걸 만약에 무당이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미래에 대해서 노출을 했잖아요. 근데 점사를 말해가지고 한두 개 맞췄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점사는 다 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무당은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무당이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무속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점을 보러,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오는 분들고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었어요. 점 보러 가면 용하게 뭔가 맞춘다. 그래서 맞추기 때문에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 알아보세요. 당신이 사업을 성공할 거다를 맞출 수 있어.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무당은 예를 들어서 내한테 있는 선택지가 5가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1, 3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2, 4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1, 2, 4를 맞췄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 막 있는데 이 5를 선택했다면 아무것도 다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선택지는 1, 2, 3, 4, 5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글자로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은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을 흔들고 뭐 방울을 흔들고 하는 이유가 접신을 하는 거예요. 접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말해도 자기는 들은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무당이 거짓말쟁이가 사실 아니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불확실한 정보 알려주면 자기는 불확실한 정보를 말했을 뿐이에요. 정권가의 찌라시처럼. 근데 찌라시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갸우뚱한 거죠. 바로 그게 무당의 역할입니다. 다만 과거의 일을 볼 때는 잘 해요. 왜냐하면 신탁이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전해주는 무당은 10%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80, 90%는 과거 문제를 푸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잘 못해서가 아니고 그 무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과거에 잘 맞추고 했으니까 점 보러 가죠. 여러분 점 뭐 보러 가십니까? 과거 문제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되나 보러 가십니까? 과거 문제 해온 곳을 잘하는 무당한테 가서 내 점사가 어떻느냐, 내가 내년에 사업을 하겠냐 이걸 물어봤을 때 그들은요 대부분 찍기를 합니다. 찍기. 왜? 자기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무당 그 개인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어오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데, 과거 문제만 보는 무당에게는 미래 문제를 신탁을 보는 존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룰이 달라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가봐야 안 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아이고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네, 사고수가 있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가 고생 안 해서 어딨습니까? 안 다쳐본 사람 어딨습니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가지고 무당이 할 수 있는 여행은 반드시 과거의 문제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고 어떤 우리 인간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보성.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얽혀있던 문제인데 전생에 이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얽혀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걸 해결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명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다. 당신 지금 당신 배우자가 이러니까 이혼하세요. 안 하잖아요. 이혼합니까? 하려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이게 쌓여가는 거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거기서는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죽어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더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무당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거기는 해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우리는 해원 구술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 원인을 풀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안 하잖아요. 이런 관계였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풀어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내 전공도 아니고. 하지만 무당은 굿이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서로의 어떤 따뜻함을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 역할이 무당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우리는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과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미래로도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죠? 옛날 도깨비 같은 영화 드라마에 잠깐 나오잖아요. 과거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미래에 또 새로운 걸 들어갈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문제 사실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주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말은 해줍니다. 요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 말고 업보가 꽉 묶여 있어가지고 어렵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렵겠다 보이면 그래서 안 풀립니다. 근데 왔는데 당신 안 풀리는 거 집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법 알려주고 대신에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손님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내 손님 중에 어제 만난 그런 사람들처럼 일부는 너무 잘 나가요. 다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또 오픈하고 뭐 미슐랭 별도 받고 그래요. 잘 되는 애들 이래요. 하지만 안 되는 애들은요. 지금 가게를 옮겨야 되나 파업해야 되나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게 차이잖아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그게 이제 업보성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당에게 갈 때는 과거 문제 해결하고 내 업보를 해결하고 업보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싶을 때 가세요. 그거 알고 해결하는 거는 무당이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공이다. 아니면 미래 문제는 신탁을 받는 무당을 제외하고는 뭐 모릅니다. 무당이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 간 거예요. 과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지금 배가 아픈데 왜 내 과를 가야 되는데 배가 아픈데 왜 지 과를 가냐고요. 배가 아픈데 이비인후과를 왜 가냐고요. 여러분이 잘못 간 겁니다. 무당이 잘못이 아닙니다. 네. 무속을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